안녕하세요. 천마왕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소소한 내 사무실의 DX 혁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 자동화와 강력한 관련이 있는 RPA 같은 경우는 DX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루 프리즘은 굉장히 강력하고 매력적인 RPA 전용 툴임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에서는 그리 많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한번 소개하는 영상은 있었네요. 오늘은 이 강력한 기업용 RPA 전용 툴인 블루 프리즘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다른 툴에 비해서 이 블루 프리즘은 기업용 고객에게 상당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툴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RPA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블루 프리즘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 프리즘에는 기업 대상으로 할 때의 아주 확실한 운영 철학과 기업에 유리한 가격 정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RPA 툴들에 비해서는 조금 사용하기가 까다롭고 번거로울 수 있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루 프리즘 코리아에서도 채널을 만들고 소개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만들어서 제공한 영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루 프리즘은 RPA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업무 롤을 나누고 그 롤에 따라서 명확한 업무 분리를 원칙으로 하여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영역이 분리된 두 그룹 간에는 분업과 협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특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블루 프리즘에서 업무 아레나를 업무 전문가와 IT 전문가 두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 RPA 봇을 만들 때는 업무 전문가와 IT 전문가 간의 협업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PA를 통해서 돌아가는 봇들은 결국 PC 내에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IT 지식은 꼭 필요합니다. 업무 전문가는요, 자신의 업무에는 굉장히 빠삭하지만 IT 기술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IT 전문가는 일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영역의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된 RPA 구축이 가능합니다. 즉, 이 두 그룹 간의 분업과 협업이 얼마나 원활히 그리고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RPA 도입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루 프리즘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 두 전문가 그룹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제작하는 툴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놓습니다. 업무 전문가용 툴인 프로세스 스튜디오와 IT 전문가용 툴인 오브젝트 스튜디오가 바로 그것입니다. 업무 전문가들이 IT 전문가에게 실제 업무에 필요한 사용하는 시스템의 여러 버튼과 입력창,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주면 IT 전문가들은 각각의 버튼과 입력창 시스템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부품화해서 만들어서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이 정리된 부품을 사용해서 업무 전문가들은 마치 레고 블록으로 완성된 제품을 만들듯이 내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자유롭게 결합하고 분기하고 해체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서 내 업무에 맞게끔 자동화 방식을 구현하는 방식. 이것이 블루 프리즘에서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두 전문가 영역으로 나누어서 전용 툴을 제공함으로써 확실한 분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블루 프리즘의 철학입니다. 이 분업이 잘 되면은 그 다음 넘어야 될 고비는 협업이 잘 돼야 된다는 점,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는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와주는 툴이 바로 캡처라는 툴입니다. 사실 프로그램 장명 센스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더 화려하고 멋진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RPA를 구축을 할 때 PDD라는 문서를 만들곤 합니다. PDD라는 문서는 Process Definition Documents라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는 문서인데요. 이 문서를 제대로 잘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 작업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모든 버튼, 입력창, 프로그램 등을 이미지로 캡처를 뜨고 IT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그런 문서 작성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블루 프리즘에서는 이 부분을 반쯤 자동화해주는 툴인 캡처라는 툴을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편하게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협업 강화 툴이 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업무 영역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자 독립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툴 자체를 나눈 것, 서로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너지를 내면서 협업할 수 있게끔 전용 툴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 이 부분이 블루프리즘에 녹아 들어가 있는 철학이고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 입장에서 블루프리즘의 장점을 살펴보면 가격 정책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PA 전용 툴들의 경우에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개발 툴, 만들어진 봇들이 실행하기 위한 실행 툴, 그리고 RPA 봇들이 동작 스케줄을 관리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관리 툴, 이렇게 세 가지 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각각의 툴에 대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따로 청구하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 사용 환경에 맞게 정확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블루프리즘의 경우에는 올-인-원 형태의 라이센스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에서도 개발 툴, 실행 툴, 관리 툴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동일한데요. 다만 라이센스 비용 정책은 실행 툴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어서 동시에 몇 개의 봇이 실행하느냐에 대해서만 따져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체계가 굉장히 단순하면서 명확하고요. 또 동시에 내가 어느 만큼 많은 자동화 봇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말 내가 사용하는 양에 맞게끔 합리적인 소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점, 이것이 블루프리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RPA 전용 툴인 블루프리즘을 소개해봤습니다. 협찬을 받아 제작된 영상인 관계로 긍정적인 면 중심으로 설명을 했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업에 RPA 툴을 도입한다 라고 하면 진심으로 정말 강점이 많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 사용자용으로는 좀 비추해요. 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구성이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라고 하면은 1인 2역, 1인 3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의 경우에는 보통 유료 버전까지는 먼저 잘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무료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보고 그 다음 판단을 이어가는데,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할 때는 이 가격 정책의 메리트가 그다지 없어요. 설사 유료 버전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툴들과 DB까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 입장에서 사용하기는 좀 번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고 RPA를 전문적으로 도입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툴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프리즘에서 조금 아쉬운 점 한 가지를 좀 보면요. 사상, 설계, 구조, 철학 다 좋은데 너무 공돌이들만 모여서 만든 툴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외관이 너무 공돌스러워요. 모는 종이 위에 프로세스 맵을 그리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 하지만 녹아 들어있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기능만큼은 정말 기업의 진심인 툴인 만큼 기업 단위에서 RPA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블루프리즘도 꼭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